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연두 교서에서는 이민 문제와 경제 성과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중에 한인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교사가 끝내 교단에서 퇴출됐습니다. 연방 세제 개편에 따라 뉴욕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뉴욕 주민들의 개인소득세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뉴욕시 재산세 신청 마감이 다음 달 말로 임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취임 이후 첫 연두 교서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민 문제와 경제 성과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잠시 후 9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 교서에서 안전하고 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이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역설하면서 이민정책과 안보 문제, 무역 불균형 해소, 인프라 구축, 일자리와 경제 챙기기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이민정책과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드리머, 즉 젊은 이민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도로, 교량, 교통 등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부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안팎의 최저 실업률과 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 임금 인상 등 미 경제의 활력이 자신의 감세와 규제 혁파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면서 집권 1년의 경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국정연설의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비핵화 원칙도 거듭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회 연설과 비슷한 수위의 대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수업 중에 한인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교사가 끝내 교단에서 퇴출됐습니다. 뉴저지 주요 한인단체들은 29일 버겐 아카데미의 러셀 데이비스 교장과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학군의 하워드 러너 교육감과 회동을 갖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해당 교사는 버겐 카운티 타운의 학군의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 아닌 다른 업무 등은 할 수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이와 함께 버겐 카운티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의 해당 교사가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버겐 카운티 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인종차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초 문제 교사를 해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카운티 학군 당국과 여러 문제를 놓고 협의한 끝에 버겐 카운티 내 모든 공립학교의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뉴욕 주민들의 개인 소득세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세제 개편에 의한 것인데 뉴욕 주정부의 세제 변경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9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바뀐 세제 규정에 따라 항목 공제를 받았던 많은 납세자들이 표준 공제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목 공제 중 모게지 이자 공제는 75만 달러까지, 재산세는 최대 $10,00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표준 공제는 개인의 경우 $12,000, 부부는 $24,000까지로 종전보다 공제 한도를 2배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뉴욕주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표준 공제를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뉴욕주에서도 표준 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뉴욕주는 표준 공제 혜택 범위를 종전처럼 개인 $6,000까지, 부부 $12,000까지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붙는 과세 소득이 늘어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바뀐 세금 규정에 맞춰 세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내 개인 납세자들이 주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현재보다 무려 $15억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 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연방 세제 개편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이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민이 부정적이었던 2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매체 쿼츠는 최근 퓨 리서치의 이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24년 만에 정반대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미국인 65%가 이민이 미국을 더 강하게 한다고 응답해 1994년의 31%에 비해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대다수가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정치 성향에 따른 이민에 대한 태도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민주당 성향 미국인의 84%가 이민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은 42%에 그쳤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40%포인트가 넘는 큰 태도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반면 1994년 조사에서는 민주당 성향과 공화당 성향 미국인 사이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 차이가 10% 미만이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하버드 대학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용 총재가 총장에 선임되면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의 아시안 최초의 총장이 됩니다. 하버드대 교지인 하버드 크림슨은 29일 총장 선임위원회가 최근 김 총재와 접촉했다며 김 총재가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 총재가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총장 제의를 수락할지 아니면 세계은행 총재로 남을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드류 파우스트 현 총장이 오는 6월 사임할 예정이라 현재 하버드대는 새 총장 선임을 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 총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은 과거 아이빌리그 대학 총장 경험과 하버드 의대와 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 교수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하버드 의대 국제보건 사회의학 학과장을 역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김 총재가 하버드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총장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2009년 아시안 최초로 다트머스대 총장을 맡았었는데 아이빌리그 총장을 아시안이 맡은 것은 김 총재가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이후 2012년 세계은행 총재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러가 발생한 바 있는 맨하탄 웨스트사이드는 이미 국토안보부가 차량 돌진 테러 위험을 경고한 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전거길 트럭 돌진 테러의 피해자들과 사망자 유가족들이 시와 주정부를 상대로 $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테러는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세이폴로 사이포스가 홈디포에서 빌린 트럭을 몰고 자전거 길로 돌진한 사건으로 당시 자전거를 타던 시민과 아르헨티나에서 온 단체 관광객 등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29일 정부가 사고 지역인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에 테러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사망자 유가족이 시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숨진 8명 가운데 7명의 유가족과 부상자 등 총 1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사망자 5명은 아르헨티나 단체 관광객으로 이들의 부인들이 각각 $3,000만 배상을 청구했다고 뉴욕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도 자전거를 타던 시민 2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바 있고 지난 2010년에는 국토안보부가 이곳에 대한 차량 돌진 테러 위험을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한 후 해당 자전거 길을 따라 40여 개 교차로에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뉴욕시 신규 전철역 주변의 부동산에 새로운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전철이 들어서면서 이익을 본 건물주들이 전철 개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금 추가 부과 법안은 전철역이 들어섬으로써 상승한 건물 가치에 대한 세금을 추가 부과한다는 밸류 캡처라는 방안인데 앞으로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신축되는 전철역 프로젝트 주변의 상용 건물이나 주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 맨하탄 이에비뉴 전철이 운행에 들어간 후 인근 맨하탄 어퍼이스트 10블럭의 컨도미니엄 가격이 그 전에 비해 6%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철역이 들어서기 이전과 이후의 건물 가격을 비교해 세금을 매기도록 해 이 같은 추가 세금 수입분의 75%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25%는 뉴욕시에 전달됩니다. 이번 방안은 뉴욕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MTA 전철 시스템 개선 재원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전철이 들어서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건물주들이 전철 시스템 개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의회의 공감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딘 플레이한 뉴욕시 수석 부시장은 뉴욕주는 MTA 문제를 이 같은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실제 건물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동산 소유주는 세금 조정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뉴욕시 재산세 신청 마감이 다음 달 말로 임박했습니다. 뉴욕시는 매년 1월 15일자로 상용과 일반 주택의 감정가를 새롭게 책정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그의 재산세를 적용시킵니다. 뉴욕시의 모든 상용 건물과 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조정 신청은 3월 1일까지, 4세대 미만 일반 주택은 3월 15일까지 뉴욕시 세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2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65세가 되는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 신청도 3월 1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부동산 조정 신청 역시 상용 건물과 일반 주택 모두 3월 1일까지 할 수 있으며 나소 카운티는 인근 주택의 실제 매매가를 이용해 평가액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점을 증명하면 재산세 조정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상당수 주택주들이 재산세 조정으로 실제로 절세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롱아일랜드의 주택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재산세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주가 지난주부터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민과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시행 첫 주 우회 차량을 막겠다는 취지는 대체로 성공을 거뒀지만 타운 내 상권을 찾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민과 상권 등 레오니아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주 7일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9시 사이 비거주자 차량이 레오니아 타운 내 60여 로컬 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경찰 적발 시 벌금 $200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벌금 없이 구두 경고만 주고 있지만 조만간 벌금 티켓 발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용식 전 레오니아 시의원은 한인 상인들은 비즈니스에 타격이 큰 오후 시간대의 경우 단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타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신분을 볼모로 오도 가도 못한 채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인데요. 한인들의 경우도 강제로 윤락행위를 해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이들 돕기 위해 LA 카운티가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태계 인신매매 대책위원회는 오늘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 측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미국의 특정 직업을 위해 방문했다가 업주로부터 신분증을 뺏긴 후 원치 않은 고된 노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ave suffered a lot from the trauma that caused me to have eating disorders, constant depression, and panic and anxiety attacks. 위원회 측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모를 경우가 많다며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자세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hey're at the bus stop, they're in the library, they're at our supermarket. 한인 가정 상담소를 비롯한 위원회 소속 총 9개의 단체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상담, 정신건강,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나 심리 상담을 받은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총 2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re too scared, they don't know American laws, they won't ask for help. So that's why we need Korean people, when they see something suspicious, for them to come forward and help and report it. 한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모든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총 14개의 언어로 제공되며 상담자 신분에 대한 비밀이 유지됩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한국 문화를 타인종에게 알리는 특별 설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용부터 한류 열풍의 중심인 K-팝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음력설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한인타운 인근 쇼핑몰 더 그로브에서 음력설을 기념하는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는 올해 황금 개띠의 음력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아시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타인종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LA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이 아는 쇼핑몰로서 한인 커뮤니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인지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통 공연 관람에서부터 문화체험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3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김응화 무용단의 한국 전통춤과 UCLA 댄스팀의 K-팝 커버 댄스 등 한국의 신구 문화를 알리는 무대가 타인종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컬처를 exchange하는 게 그리고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LA에서는 다이버시티가 많이 있으면서 이 외에도 LA 시청에서는 황금 개띠의 해를 기념해 보호시설에 있는 개들을 입양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음력설을 중국의 문화로만 여기는 성향이 강하다며 한국 민족 대명절의 전통을 현지에 알릴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고위험국 11개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커스텐 닐슨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29일 테러리스트, 범죄자, 사기꾼 등이 미국 난민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국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보안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이집트,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일대 특히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커네디 순사 직원을 사칭해 밀린 전기료 수금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으로 특히 한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플러싱 노인 아파트들을 돌며 노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커네디슨사는 커네디슨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할 경우 직접 커네디슨사에 전화해 직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20대 한인 남학생이 대학교 기숙사를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쿡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우지훈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유니버시티 빌리지 리틀 이태리의 대학 기숙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2명의 여성 룸메이트에게 폭탄 사진과 함께 기숙사를 폭파시키겠다고 문자로 협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 씨를 체포한 뒤 기숙사 내부를 조사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 씨는 법원으로부터 보석금 25,000달러와 함께 룸메이트 접근 금지, 위치 추적 장치 착용 등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뉴욕시 전철인 R211의 도입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사 전동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차세대 전철 프로젝트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가결시켰습니다. R211은 기존 전동차보다 8인치 넓은 58인치의 출입문을 사용함으로써 전철역 승하차 간의 지연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화된 전철 시그널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높아 전철 이용객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단체들과 소상인들은 오늘 올바니 뉴욕주 총사에서 대규모 로비 활동을 실시하고 내일과 세탁업소 지원 법안을 비롯한 소상인 지원 법안의 추진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장과 김민석 뉴욕 한인 회장은 오늘 주류 사회 속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에이코리아인 뉴욕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흡의 지주사인 호흡뱅크업은 어제 나스닥 상장 20주년을 기념해 타임스퀘어에 전면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회복지분과는 원래회를 개최하고 평창 올림픽을 홍보하고 3월에 열리는 패럴림픽에는 직접 참여해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전통의 아리랑 김치는 그동안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공로로 뉴저지 주 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영상 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춥지 않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약간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